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목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지 않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후 사망 원인 2위와 4위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로 세상을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혈관 질환의 상당수가 조기에 발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혈관 나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상 나이와 혈관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똑같이 60세이신 두 분이 있다고 해도 한 분의 혈관은 40대처럼 탱탱하고 유연한 반면 다른 한 분의 혈관은 이미 80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혈관 나이입니다. 우리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는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원래대로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40세가 넘으면 매년 혈관 탄력성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관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 지금 몇 살 같으신가요? 잠시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영상을 이어서 봐주세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9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쉬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왼쪽 어깨나 팔, 턱, 목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거를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심장 문제인데도 어깨 관절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느낌입니다. 이건 뇌혈관의 경고음입니다. 네 번째,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 다섯 번째, 한쪽 시야가 갑자기 뿌옇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증상. 여섯 번째, 이유 없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 4시간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이하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웃어보세요. 팔을 들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29입니다. 기억하세요. 망설이는 1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혈관을 이토록 빨리 늙게 만드는 걸까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5대 주범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고혈압입니다.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이 계속 높은 압력을 받아서 손상되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고 140에 90을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당뇨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나 높아집니다. 공복 혈당 15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세 번째 주범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 벽에 플라크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LDL 수치는 대에서 8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100 이하, 고위험군은 70 이하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에 한 개비에 든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요.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대표님들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젊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중해식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검증된 혈관 건강 식단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세계보건기구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들 지중해식이라고 해서 꼭 올리브 오일과 파스타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음식 중에도 혈관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국식으로 응용한 혈관 건강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를 하루 한 줌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단, 소금 간이 안 된 것으로 드세요. 세 번째, 채소는 매 끼니 2가지 색 이상을 드십시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가지와 자색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콩 제품을 많이 드세요. 된장, 청국장, 두부는 정말 훌륭한 혈관 건강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밥으로 바꾸세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가공육인 햄과 소시지, 트랜스지방이 들은 마가린과 과자류, 그리고 짠 국물은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하루 바소그램 이하, 티스푼 1개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드셔야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무리 아닌가 걱정하시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관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단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하셔야 해요.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빠르게 걷는 기준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심박수가 적당히 올라가면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두 번째 추천 운동은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하시는데 60대 이후야말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위험이 높아져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아령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팔굽혔다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효과가 큽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가 좋습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반드시 5분 이상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셋째,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혈관 나이는 50대라고 하십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루 30분 걷기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혈관 건강은 스스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생명입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할 검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 측정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 집에 하나 두시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기록해 두시면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액 검사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니 꼭 받으세요. 셋째, 심전도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예요. 5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넷째, 심장 CT나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여러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받아보세요. 관리 목표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은 120에 80 미만,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LDL은 130 미만, HDL은 남자 40 이상, 여자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 미만입니다. 이 숫자들을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도 경계선에 가까우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또한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도 마세요.
조기에 발견했다는 건 오히려 행운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검진 한 번이 수술과 입원을 막아줄 수 있어요. 아직 올해 건강검진 안 받으셨다면 영상 보시고 바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운동해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관은 계속 망가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나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시니어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만 하셔도 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방법을 47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과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기도 시간을, 없으신 분은 명상 앱이나 유튜브 명상 영상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서예, 바둑, 정원 가꾸기, 반려동물 돌보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혈관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나이 들면 잠이 준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거의 동일해요.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5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 끄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8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영양제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게 진짜 효과가 있고 어떤 건 돈 낭비일까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영양제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려요. 하루 1g에서 2g 정도가 적정량이고 EPA와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세요. 단,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둘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심장 근육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복용 중이신 분께 권장됩니다. 셋째, 비타민 D입니다. 한국인의 80% 이상이 부족한 영양소예요. 혈관 건강뿐 아니라 뼈 건강, 면역력에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기 어려운 분은 보충제로 드세요. 넷째, 마그네슘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밤에 다리의 쥐가 잘 나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과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비싼 크릴 오일이 일반 오메가3보다 훨씬 좋다는 광고는 근거가 부족해요. 마늘 추출물이나 양파즙 같은 민간요법도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게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한방차 중에서는 결명자차, 둥글레차, 구기자차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 식후 바로 드시지는 마시고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운동, 이 기본을 놓치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30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관 나이가 무엇인지부터 놓치면 안 되는 신호, 혈관을 망치는 주범들, 그리고 식단과 운동, 검진, 스트레스 관리, 영양제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일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날은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하시고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둘째 날은 30분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셋째 날은 저녁 식사에 등푸른 생선이나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넷째 날은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다섯째 날은 4778 호흡법을 3번 연습하세요. 여섯째 날은 올해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일곱째 날은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하셔도 효과가 있고 90세에 금연하셔도 혈관은 회복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각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대표님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